시즈오카는 도쿄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일본의 매력적인 소도시인데요. 마을 어디서나 후지산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박 3일로 떠나기 좋은 시즈오카의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는지 이번 여행도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시즈오카 여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즈오카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매해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여행지들을 살펴보면 여행지들이 시즈오카와 도쿄 중간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도쿄 항공편을 예매해도 되고 시즈오카 항공편을 예매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조금 더 저렴하고 항공편이 많은 도쿄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즈오카는 5월까지 후지산 위쪽에 눈 쌓인 풍경을 볼 수 있어 3월에서 5월에 가시면 가장 좋고요. 서늘한 기후 때문인지 일본에서 벚꽃이 늦게 피는 편이기 때문에 4월 중순쯤 방문하시면 아름답게 벚꽃 핀 풍경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가을 단풍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라 가을에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번 여행은 도쿄 1일, 시즈오카 2일, 가마쿠라 1일에 총 3박 4일 코스로 다녀왔는데요. 첫날은 사실 입국하고 숙소 체크인하면 시간이 금방 가기 때문에 도쿄 여행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렌트나 투어로 시즈오카만 다녀온다면 2박 3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 일단 도쿄역으로 가야 합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역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제일 저렴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버스 요금은 1,300엔이고요. 대략 1시간이면 도쿄역에 도착합니다. 기차를 타실 분은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하시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쿄역에 도착해서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도쿄역 지하 1층에는 라면집들이 모여있는데 줄이 길어서 저는 1층에 있는 라면집에서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3시가 다 돼가는데 밥집에 이렇게 줄이 많아. 저기서는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주문은 이렇게 자판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 라면. 9,000원인데 닭고기 2점에 계란까지. 가격도 저렴한데 양도 푸짐합니다. 라면을 먹고 나서는 시부야로 향했습니다. 시부야역 근처에는 일몰 명소로 유명한 시부야 스카이와 도쿄의 유명한 거리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가 있습니다. 시부야 스카이는 인기가 많아서 예약을 하셔야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몰 시간은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기 때문에 예약 오픈 시간에 맞춰 예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티켓 예약은 14일 전 00시에 열립니다. 시부야 스카이 루프탑 전망대는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47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와 각 모서리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고요. 도쿄타워도 저 멀리 보입니다. 시부야 스카이 건물 바로 앞쪽에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 중 하나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람들이 쏟아지듯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이야, 그게 희한하게 나름 볼만하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는 하루 캠핑을 할 거라 10분 거리에 있는 스노우피크 오모테산 도점에서 이소가스도 사고 캠핑용품도 구경하다가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장 속 촬영지로 유명한 오차노 미즈역으로 향했습니다. 오차노 미즈는 직역하면 찬물이라는 뜻인데요. 에도시대 쇼군의 차를 끓이는 샘물이 이곳에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비원 출구로 나가서 조금만 걸으면 다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붙어있는데 여기서 강가를 바라보면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3개의 노선이 교차해 있는데 기차 3대가 교차하는 모습은 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저녁은 근처에 있는 카레 전문점에서 먹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커리가 있는데 저는 토마토 카레 그라탕을 먹었습니다. 가게는 작지만 유명인들도 많이 찾는 곳 같았고요. 카레도 맛있었습니다. 토마토가 진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서는 찌리바시 다리에서 전철 야경을 다시 한번 감상해주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혼여행이라 남성 전용 캡슐 호텔 코뮌 시부야에 묵었는데요. 숙소도 깔끔하고 시설도 진짜 좋더라고요. 와, 이거 밝기 조절도 되는데? 작지만 TV도 있습니다. 물론 보지는 않았어요. 개인 사물함 공간도 넉넉합니다. 잠잘 때 입는 가운도 주고요. 각종 어미니티도 다 무료입니다. 샤워실도 굉장히 깔끔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스럽게 묵었습니다. 2일차 아침에는 시즈오카로 이동했는데요. 이번에는 혼여행이니까 가성비 좋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시즈오카 가는 버스는 야에스 남쪽 출구에서 타실 수 있어요.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아침은 여기서 테이크아웃해서 버스 기다리면서 먹었습니다. 딸기파이는 한국에서 안 파는 맛이라 궁금해서 사봤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아니 버스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거 탈 수 있는 거 맞는가?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너무 많아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광판을 보고 버스 탑승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버스 티켓은 현장에서 살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예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사이트는 뮬러 트래블이고요. 출발지에는 도쿄, 목적지에는 시즈오카 말고 후지큐 하이랜드, 후지산역 또는 가와구치코역을 입력하여야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관광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버스에 따라서는 첫 번째 목적지인 오시노 하카이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으니 오시노 하카이로 가실 분은 이 버스를 탑승하세요. 저는 숙소가 후지큐 하이랜드에 있어서 후지큐 하이랜드에서 짐을 풀고 이동했습니다. 후지큐 하이랜드는 시즈오카에 위치한 후지산뷰 놀이동산인데요. 하루 더 일정이 여유 있다면 여기서 놀아도 괜찮겠더라고요. 후지큐 하이랜드 1일 패스 가격은 66,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오시노 하카이입니다. 오시노 하카이는 후지큐 하이랜드 버스터미널 2에서 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이동하면 되는데요. 버스 요금은 580엔입니다. 오시노 하카이는 8개의 바다라는 뜻으로 과거 화산활동으로 생긴 지형 위에 솟아난 8개의 맑은 샘을 말합니다. 이곳은 오시노 하카이에서 가장 유명한 와쿠 연못인데요. 연못에 후지산이 비쳐서 더욱 멋있는 곳입니다. 연못에는 여러 마리의 잉어들이 살고 있는데 물이 엄청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이곳은 1985년 전국 최고 수질의 샘물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샘물 근처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빈병을 팔고 있는데 가격이 무려 150엔이나 하더라고요. 물 담아가실 분들은 빈병 챙기시면 경비를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시노 하카이 기념품점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도 팔고 있어서 간단하게 요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구운 녹차떡을 팔고 있어서 먹어보았는데 맛있더라고요. 오이시! 나머지 7개의 연못들은 마을을 산책하면서 소소하게 구경하시면 되는데요. 신나시오 강을 따라서는 벚꽃과 수선화길이 펼쳐져 있어 강을 따라 걸으며 벚꽃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카이 다리는 강가를 따라 늘어선 벚꽃과 다리 뒤쪽에 자리 잡은 거대한 후지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생사진 명소이니 놓치지 마세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는 카나도리에 내려서 카나도리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카나도리는 일반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세운 문이라고 해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세워져 있어서 버스도 이 문을 지나서 갑니다. 저녁은 카나토리 근처의 에르바짜에서 먹었습니다. 에르바짜는 일본식 이탈리아 식당입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음식도 괜찮았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아주 친절하셨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엄청 신기해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변기가 예의 바르게 반겨주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후지큐 하이랜드 캡슐 호텔에 묵었습니다. 공간은 딱 사람 하나 누울 수 있는 정도로 천장이 다소 낮았습니다. 문은 이렇게 블라인드로 되어 있고요. 독서등이 하나 있고 충전 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와, 금고도 있네요. 시설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어제에 비해선 다소 아쉬웠어요. 3일차 아침에는 후지산이 보이는 횡단보도에 들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지 안전에 유의하라는 경고문도 있더라고요. 찾길이 위험하다면 골목길에서 사진을 찍어보아도 좋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어디서나 후지산을 볼 수 있거든요. 센겐 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오모로 센겐 신사도 벚꽃길이 예뻤습니다. 벚꽃 시기가 살짝 지나서 꽃잎이 별로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이곳은 원래 목적지에 있었던 곳은 아니지만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서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센겐공원입니다. 센겐공원은 아라쿠라산에 위치한 공원인데요. 공원으로 오르는 산책로를 따라 벚꽃나무 650그루가 식재되어 있어 시즈오카의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센겐공원은 지대가 높은 만큼 위쪽의 벚꽃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공원 위쪽은 상태가 좋더라고요. 지금은 살짝 만개 지났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상태가. 이 정도면. 공원 전망대에 오르면 5층 충룡탑과 후지산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벚꽃 시즌에 가시면 이렇게 벚꽃이 더해진 후지산의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리트리 캠프 모호로바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지역 명소인 후지산 요오아이시오도 있기 때문에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도 들르시면 좋습니다. 캠핑장과 신사는 후지큐 하이랜드에서 버스를 타고 가와구치코 우체국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산책로 입구에는 신사가 하나 있는데 거대한 나무가 많아서 신기하더라고요. 위 서부에 거대한 나무들이 심겨있는 세콰이아 국립공원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신사를 지나 대략 10분 정도 오르면 리트리 캠프 모호로바 캠핑장에 도착합니다. 이 캠핑장은 후지산 뷰를 바라보며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장인데요. 1인 캠핑이 가능한 자리도 대여해주고 있어서 혼여행을 떠나실 때도 들르시면 좋은 캠핑장입니다.
아쉽게도 이곳은 텐트를 대여해주지 않아 텐트를 챙겨오셔야 하는데요. 캠핑 사이트 외에도 글램핑장도 운영하고 있어서 텐트가 없는 분들은 글램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캠핑장 예약은 캠핑장 공식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캠핑 사이트는 3,000엔에서 4,000엔 사이에 예약이 가능하고요. 글램핑룸은 2인 기준 14만원에서 32만원 사이에 예약 가능합니다. 캠핑장을 지나 조금만 더 올라가면 특히 대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진 스팟 로아이슈 신사가 나옵니다. 이곳은 사유지라 100엔의 입장료가 있는데요. 볼거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후지산을 배경으로 빨간색 돌 위와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당 2분의 제한 시간이 있고요. 안내원이 있어서 부탁하면 사진을 찍어줍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제법 큰 폭포도 있어서 저는 폭포까지 보고 캠핑장으로 돌아가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천엔의 장작을 사면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는데 밤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서 불을 피우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말고도 후지산 뷰를 볼 수 있는 캠핑장으로는 호모토 바다 캠핑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불편해서 렌트를 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날은 캠핑장에서 아침을 해먹고 다시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도쿄로 가는 버스는 가하구치코역에서 타시면 되는데요. 가하구치코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에는 가하구치 호수를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가하구치 호수에서는 후지산과 호수의 뷰를 볼 수 있습니다. 가하구치코역에도 사진 스팟이 2군데 있어서 버스 타기 전에 잠깐 들르면 좋습니다. 편의점 위로 후지산이 보이는 노선 편의점 가하구치코 에키마에점은 한때 여기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때문에 편의점 영업에 지장을 받자 구조물을 세워 후지산을 가리기도 했었는데요. 찾는 사람들이 줄어 편의점 매출이 떨어지자 구조물을 철거해 다시 후지산 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골목길 사이로도 후지산이 보이는데 열차 시간에 맞추면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박 3일 시즈오카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렌트를 하거나 1일 투어로 시간을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플록에도 도쿄 렌트카 상품이 있는데요. 렌트할 때는 보험을 꼭 풀커버로 예약하시고요. 고속도로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전자통행료 기기와 카드 모두 체크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투어로 다녀오실 분은 이 투어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 투어는 예약 시 운전기사와 가이드를 한국인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도쿄역 마루우치 남쪽 출구에서 8시에 출발해 제가 소개해드린 센겐공원, 후지산이 보이는 거리, 오시노 하카이, 로손 편의점 주변, 가하구치코 호수를 보고 오후 5시에 다시 도쿄로 복귀하는 1일 투어입니다. 시즈오카 1일 투어 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클룩에서 렌트카나 투어 예약 시 제 할인 코드를 적으시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예약할 때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더 시간이 여유 있다면 도쿄역에서 전철을 타고 가마쿠라에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가마쿠라의 에도시마 덴테스선은 일본 소도시의 골목과 바닷가를 달리기 때문에 기차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가마쿠라 코코마에 역에 내리면 슬램덩크의 배경이 된 풍경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에노덴이 지나는 풍경을 보셨다면 횡단보도를 건너 바닷가를 걸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도쿄 근교에서 갈 수 있는 시즈오카와 가마쿠라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대략 60만원 정도 쓴 것 같네요. 도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하셔서 같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